네, 방금 소개받은 유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운봉 지역에서 출토된 그런 철기 유물들이 어떠한 종류가 좀 출토가 됐고 네, 그런 유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른 것 같고요. 고분에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철기 유물들이 이쪽 지역에서 좀 많이 출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철기 유물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이 되게 다른 가야 지역에서 그냥 무조건 이익만 됐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좀 컸었는데요. 좀 최근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조금 이 지역의 철기 유물들을 이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그런 위주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철을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철 자체는 이제 삼국시대에 특히나 우리 가야가 있었던 요 시대에는 최첨단의 반도체죠. 왜냐? 지금은 전기, 용광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그 철광석과 같은 그런 철을 만들게 하는 원료를 수입을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재래식으로 이제 철을 생산을 하려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고고학자들이 과거에 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이제 복원을 하려고 여러 차례 지금 재래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조차도 그거를 복원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적이 되어야만 이런 철도 만들고 철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 삼국시대 또는 이 가야가 있었던 이 시대의 철기의 의미는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 굉장히 하이테크의 기술의 집약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테크의 기술로 이런 다양한 철기들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는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쟁용 무기죠. 당시에 워낙 이제 대외 어떤 그 방어랄지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무기를 많이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던 것들을 이제 철로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생산력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생존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에서는 과연 여기 운봉 사람들은 운봉에 있는 가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철기를 만들었는가, 그 중에서도 어떠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를 만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덤에서 나온 이 철기의 종류의 현황이 있고요. 이 PPT는 참고 자료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무덤의 크기가 클수록 갑옷이랄지 마구랄지 우리가 말을 타기 위한 말간춤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식이 된 그런 만들기가 어려운 철기들이 여러 개 좀 출토가 됐다. 좀 그런 경향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철기 중에서 전쟁 수행과 관련돼 있는 이런 철기 중에서 먼저 좀 마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운봉 지역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출토된 마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지금 정치가 핸들처럼 부리기 위한 이런 제갈이랄지 아니 말을 올라타기 위한 등자랄지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출토가 됐고요. 요거는 청계리에서 출토된 그 말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제갈이 되겠습니다. 제갈편이 출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쪽 3번 요 그림이 되겠는데 이건 월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역시 제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갈들은 그동안에는 다 무조건 가야에서 넘어왔다. 좀 이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토된 고분의 연대도 굉장히 조금 늦게 본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새롭게 좀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지리적인 입지나 이런 고려를 해봤을 때 가야에서 출토된 그 것 중에서는 출현 시기가 좀 빠릅니다. 빠른 편이고 그렇다면 가야의 영역결혼선을 찾았을 때는 가장 좀 빠르다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원, 이쪽 지역에 이런 제갈을 만드는 기술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저는 좀 백제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가야보다는 백제가 동일한 형태의 어떤 제갈, 이 유물을 좀 일찍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백제 지역에서 운봉 지역을 관통을 해서 가야로 전파되지 않았나 좀 그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그 장식하는 부분하고 장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장식하는 부분이 가야하고 백제하고 조금 이런 한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작개벽도 역시나 좀 백제랑 관련돼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제갈에서는 이쪽에서 출토된 제갈에 있어서는 좀 백제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월산리 그 M5 부분에서 출토된 제갈 역시 고창에 있는 봉덕리라는 곳에서 출토된 제갈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제작 기법이랄지 형태랄지 이런 것들도 똑같아서 역시나 이쪽 지역의 제갈은 조금 백제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두랑이에서 출토된 요 제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갈하고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은 또 어디서 기원을 했고 어떤 곳과도 관련이 있는가. 이런 형태의 그 제갈은 신라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신라에서 기원을 했고 신라에서 운봉구원을 지나서 저기 나주 정촌이라고 하는 마한 지역에 마한백제 지역에 그쪽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단순히 제갈로만 봤을 때 가야랑은 관련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오히려 주변과의 마한이랄지 아니면 그 신라와의 교류 양상이랄지 이런 것들도 유물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말에 올라타기 위한 등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계리 고분에서 출토된 그 등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점이 출토가 됐는데 원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밑에 있는 사진은 이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분은 요 등자는 이 고분의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편으로 출토됐지만 그래서 한 약 5세기 전반 정도에 이게 만들어진 제갈로 판명이 되고요. 그 윗부분만 이렇게 철판으로 보완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5세기 이후에 초창기에 사용했던 그런 그 등자가 이쪽 지역에도 역시나 일찍부터 마구 문화가 들어와서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조금 백제와의 관련성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자는 또 올산리에서 출토된 등자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등자하고 좀 형태가 다른데요. 여기도 역시나 편으로 출토가 됐는데 실제로 그 모양을 복원해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등자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폭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등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로 밟을 수 있는 이 부분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을 다루는 기수가 좀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끔 개량이 된 건데 이런 형태는 종래 제 견해는 아니었는데 이러한 등자 역시도 백제에서 들어왔다고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월산리에서 출토된 이런 그 등자 역시도 아까 그 청계리 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제갈과 마찬가지로 가야와의 관련성보다는 좀 백제와의 관련성을 좀 시사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등자뿐만 아니라 월산리에서 모두 전체가 앞서서 살펴본 이런 등자들은 나무심에 철을 이용해서 일부 이렇게 보강을 한 그런 구조라면 조금 시기가 늦어지면은 이게 전체를 철로 만드는 이런 등자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랑의 32호분에서는 호등이라 그래서 달 안쪽을 이 달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옆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철제로 감싸는 이런 형태. 그 등자도 역시나 그 공주 수촌이라고 하는 고분군에서 똑같은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대나 형태나 이런 전반적으로 보였을 때 역시나 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사진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백제와의 관련성을 또 마구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마구 중에서도 다음에 깃발꽂이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그 개마무사라고 하죠. 이런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래서 말을 탄 기수들이 있고, 말을 탄 기수도 철갑옷을 입었고, 말도 이렇게 그 철갑으로 무장을 한 모습이 되겠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깃발꽂이가 묘사가 되어 있죠. 가만히 보면 이쪽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표현을 해서 돼 있는 이런 유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이 유물이 출토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유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뭐 사익한 철기다, 아니면 깃대를 뽑기 위한 깃꽂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요런 유물은 한반도에서는 백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대부분 이제 가야와 신라에서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남원 주랑리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깃꽂이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월산에서 출토된 깃꽂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뭐 고리를 걸 수 있고 그 형태가 U자형으로 뻗어 있는 반면에, 하나는 D자형으로 이렇게 곱게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런 형태적 차이는 이걸 어떻게 착용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복원을 해보면 A형이라고 하는 그 주랑리에서 출토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안장 이렇게 끼우는 형태, 그 다음에 월산리에서 출토된 것들은 이렇게 바로 그 안장 뒷부분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느 지역하고의 관련성이 있는가? 두 개가 운봉에서 출토된 깃꽂이라는 유물이 형태가 다른 건데, 그럼 이거 어느 지역하고 관련성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주랑리에서 나온 거는 가야 지역, 대가야, 특히나 대가야 지역하고 신라 이 두 가지하고 좀 관련이 깊고, 이 월산리에서 출토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소가야 그리고 대가야하고 역시나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월산에서 출토된 깃꽂이인데, 이것은 운봉 지역에서 어떤 그 다른 지역과의 시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금 많은 더 검증과 연구가 더 필요한데, 이쪽 지역에서 조금 가장 먼저 이 월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고성에도, 소가야 지역에 있는 소가야 지역에도 전파시키고 아마 대가야 지역에도 전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즉 이러한 마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운봉 지역이 어떤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기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까지 좀 파급을 했던 그런 문화를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장식이 된 이런 칼도 출토가 됐습니다. 네, 칼도 출토가 됐는데, 요 칼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귀관문이라고 또는 육관문이라고 해서 이런 문양들이 장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칼을 철 표면을 파내고 그 안에다가 금과 은을 채워서 문양에 장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약 한 40여 점의 삼국시대 그 상감된 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형기법이 탁월하고 문양이 가장 화려한 그런 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유물이 바로 남원 월산리 우리 운봉 지역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양의 기원,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장식되어 있는 어떤 화문, 그 다음에 이러한 문양들이 기원한 그런 전파 루트를 따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좀 가야랑 아무런 근거 없이 조금 가야랑 관련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된 유물인데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강기술 전파 루트나 문양을 따져보니까 백제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덤에 붙인 사람이 높은 신분을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유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위세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시제 또는 위세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물 중에 하나로서 어떤 백제와 우리 운봉 지역과의 관계를 조금 돈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랑리에서 출토된 칼이 바로 요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요 4번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칼은 좀 특징적인 게 요 고리 부분이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도금된 형태가 위는 동그랗고 밑에는 각져 있는 형태, 대부분 한 오각형 정도 되어 있는 요 유물인데요.
이런 유물은 가야 유물입니다. 그래서 대가야 지역에서 먼저 제작이 된 다음에 그 우리 운봉 지역으로 들어온, 그래서 앞서서 이제 소개해드린 유물들은 백제랑 관련성이 있지만 이런 두랑리에서 출토된 요 검을 통해서는 대가야와의 직접적인 좀 관련을 찾아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검 말고 또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 화살촉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촉은 이제 특히나 이렇게 운봉처럼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게릴라전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운봉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다양한 이런 촉이 나왔고요. 화살촉이 나왔고, 조금 특징적인 건 저는 요 유물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대칭 역제약철 촉이라고 한 요 화살촉,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요 그림입니다. 요 화살촉은 삼국시대 화살촉에서는 가장 사람에게 가장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화살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역자라고 해서 그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관통력 맞고 이거를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뽑으면 이 갈고리 때문에 또 2차 손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殺傷力이 높은 그런 화살촉이 되겠는데, 만들기는 좀 다른 단순한 형태의 화살촉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장 살상에 최적화된 화살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약 한 10여 점, 여러 유적을 가야 유적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삼국시대 고분 출토품을 다 통틀어도 한 10점이 채 안 됐습니다. 8점 정도 출토가 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운봉에서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수량이 출토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두 점 출토가 되다 보니 좀 만들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의뢰용 화살촉이다 라고 좀 많은 이해를 좀 잘못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운봉 남원 두랑리에서 32호에 출토된 100여 점의 화살촉을 통해서 이거 실제로 사용한 화살촉이구나,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 멀리 일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유물은 우리가 이 운봉하고 일본하고의 관련성도 조금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화살촉도 있고 이런 그 철모라 그래서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자루가 끼워져 가지고 그 공격을 위한 부분만 윗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변의 가야 지역에서는 특히나 대가야와의 이런 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요 부분이 각이 져 있는 게 좀 대가야 형태의 그 각이 져 있는 약간 팔각형에서 한 십각형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게 이제 대가야의 어떠한 전형적인 철모다라고 했는데, 그런 대가야의 전형적인 철모가 우리 쪽에서는 단 한 점도 출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이런 그 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운봉이 메이드인 그 운봉 기술로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보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1번이라고 써 있는 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랑리 32호문에서 출토된 그 창이 되겠는데, 요것은 다른 형태, 또 어디랑 형태가 유사하냐 좀 찾아보니까 또 저기 주변 그 소가야, 우리 고성 지역에서 출토된 창하고 좀 형태가 유사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서 또 나온 전쟁 관련된 이런 유물 중에서 갑옷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위 하나, 둘, 세 개의 그 지금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3개 모두 다 운봉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자의 챙처럼 있는 챙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챙 부분하고 그 몸체 부분을 연결해주는 근부 일부가 출토가 됐는데, 그 형태를 복원을 해보면 바로 이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월산리 M5분에 출토된 유물인데, 이런 형태랑 같은 유물로 두랑리 32호분과 월산리 M5분 출토 유물은 형태가 같다를 알 수가 있고, 이건 월산리 M1-2호분에 출토된 그 갑옷인데, 이것도 역시나 윗부분에 복발이 원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지금은 이 복발이 유실돼서 그냥 뻥 뚫려 있는 형태인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근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서, 그리고 요 유물에
이런 문체를 이루는 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철판에 구멍을 제외하고 이런 구멍들이 이렇게 빡빡 뚫려 있는데 아마도 이 유물에도 이런 층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봉 지역에서는 지금 월산 A5 부분에서 출토된 이런 갑오처럼 복발이 투구인데요. 투구처럼 복발을 가지고 있고 챙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가 대가야에서 우리는 이미 5세기 중반부터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대가야 지역에서는 6세기를 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서 주변 지역으로 좀 전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출토된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가 이 지금 카노야마 부분이라고 써있는 이 투구는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거는 한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을 따져보면은 지금 한반도에서는 지금 운봉 지역이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형태가 계속 사용되었고 시기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과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투구를 통해서 날 수가 있다. 아까 화살 쪽에서도 역시나 일본과 관련성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투구에서도 역시나 우리 운봉과 일본과의 관련성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뭐 조금 더 관련된 유물들이 더 누누이 이제 출토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편적인 유물 분석을 통해서도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그걸 좀 시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세기 때부터 6세기 중반 무렵까지 이 지역에 뭐 가야 문화들이 꼽혔는데 5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 백제랑 관련되어 있는 철기들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세기 후반에서 말에는 가장 대외교류가 철기로 봤을 때, 철기 유물을 봤을 때 대외교류가 가장 꼽히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가야, 소가야, 마한, 외와 관련된 유물들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6세기 말에는 조금 이제 다른 주변 지역과의 관련성은 좀 줄어들고 대가야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들이 조금 많이 분양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쪽 지역의 양상이 전체적인 그 어떤 철기 문화의 그런 교류가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 그 주된 대상들이 좀 변동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분에서 뭐 이런 그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는데 그럼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유물로는 확실히 이제 이제 가야 사람들이 유물로 철을 통해서 이제 철기를 만들었다 알 수가 있는데 뭐 아직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 지역에는 뭐 많은 수의 제철류적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발굴 조사가 조금 많이 이렇게 관련성을 좀 찾지 못해서 향후 좀 더 검증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제철류적이 많다는 것 자체는 이 지역에 철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지질도를 보니까 역시나 백두대간 남원 그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철이 매장되어 있을 곳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제철류적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도 원료는 이미 운봉구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삼국시대에 아마도 이런 원료를 가야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그런 소재를 확보를 해서 철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 동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장수에서는 최근에 가야고군에서 이런 단야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봉에서도 아직 뭐 조금 분석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남한 암악성 발굴수를 했는데 그 집수정 내부 우물지 안에서 철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쇠똥이랄지 아니면 그 철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그런 가마의 어떤 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좀 더 검증이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삼국시대 이쪽 지역에서 철을 좀 생산해서 철기를 만들어서 주변과의 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지역의 어떤 그 원료가 이런 철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리적인 좀 위치도 역시나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이쪽을 남부문목공원을 거쳐야 대부분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백제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아까 주변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철기와의 관련성들, 지리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 마구가 다른 가야 지역에 비해서 가장 일찍 들어왔는가? 그거는 바로 지리적인 이런 그 교통로상의 삼국시대의 아주 중요한 교통로상의 위치를 문목공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찍 철기 문화가 선진화된 철기 문화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목공원 이런 철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무조건 대가야 거야. 대가에서 제철생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대가야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냥 이쪽 지역에 문봉에다가 그냥 파급해 준 거야 라고 좀 인식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다 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겠고요. 대가야 이외에 자체 생산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주변 지역에 그런 것들을 백제나 소가야, 신라 외 받아들이기도 하고 주변 전파하기도 한 역할이 바로 우리 운봉 지역의 철문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보다 역시나 조금 빠른 시기에 유물이 먼저 들어왔다. 역시나 핵심의 교통로, 이 지역의 철 원료가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이제 이 지역 철기 문화가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도 연구자 입장으로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